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고수를 만나다. 오늘의 고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터넷 매체 시민 언론 더 탐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뭐 국민의힘 관계자로 보이는데 예. 네. 통화 내용 음성 보도했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입당 전의 사적인 대화가 보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당 전에 대화는 맞죠. 근데 사적인 대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으로 보면. 네. 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여러 발언들이 나와 논란입니다. 네. 심지어는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제가 지금 여기서 하면 방송 심의에 걸릴 수 있는 비속어도 막 나오고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입당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런 분위기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도 네. 대선 주자 때인가 대선 후보 때 그런 비슷한 얘기 호남 가서 했잖아요. 그죠? 네. 대구에 가서. 대구 가서 했나요? 네, 대구 가서 했습니다. 하여간 대구.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민의힘이라는 곳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힘에 그걸 대해서 대구가 대구에서 하셨구나. 하셨어요. 하여튼 어디 예. 가서 그런 얘기도 하셨고 예. 또 그분의 행동과 말을 보면 언행을 보면 일관되게 정치 혐오로 가득하거든요. 네. 네, 정치 혐오 반정치적이죠.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개는 우리 역사를 보면 파시스트들이 반정치적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곳에서 그것을 선동하고 자극해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죠? 역사 속에서 네. 자주 확인되는 그럼요.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예.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보면서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왜 처음에는요. 중도에서 제3정당 만든다고 막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사실 초반에는 좀 지켜봤는데 의외로 국민의힘 그것도 지금은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상당히 반개혁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구태한 의원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입당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정치 철학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막 뭐 제3지대 얘기하다가 국민의힘이 입당을 전격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대통령은 귀찮은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예. 저를 만났을 때도 정권 교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거든요. 음. 그 외에 다른 철학이나 어떤 본인의 소신, 정치에 대한 비전, 국가에 대한 비전 이런 얘기는 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입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정권 교체 자체가 목적이었다. 입당과 정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정권 교체.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정권 교체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왜 정권 교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는 거의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1년 전에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고 실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네. 홍범도 흉상철거를 주도한 실무자가 뉴라이트 성향의 나종남 교수다. 라고 하면서 이념 전쟁을 강조하셨어요. 심지어 국민의힘한테 실용정당, 국민의힘 실용정당이라고 하는데 정신 차려라. 이념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한덕수 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적 시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예. 그 처음에 입당할 때도 그 입당하기 전에 또 얘기한 거 그다음 민주당에 있을 때 얘기한 거를 쭉 살펴보면요. 1년에 발언들을 보면 이분 자기 철학이 없으세요.
그럼 이렇게 이념을 갑자기 강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략적인 거겠죠. 내년- 제가 이렇게 보면 예. 국민의힘이 입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어떤 걸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중요하다 했다가 내세웠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멘트라든가 어떤 발언 또는 고민 이런 걸 우리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수단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다. 정말 걱정스럽다. 내년 총선 전략입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총선 전략이라기보다 어쨌든 그것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획득하는데 더 유리하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하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극렬 지지층이 안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 그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 유지하고 어떤 그런 권력을 장악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죠. 사실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 매우 분명한 이념적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도 왔다 갔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언제 또 그게 그리고 바뀔지 그게 모르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 네.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이제 쉽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든가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다짜고짜 그냥 갑자기 푹.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목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목표라는 것이 국민의힘 전체 총선 승리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네. 권력 장악 또는 유지에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보수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국면에서. 저는 네네. 왜 그런 걸 느끼냐면 권력기관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검찰 인사. 그죠? 자기 라인으로 쫙 했죠. 그럼 검찰도 어쨌든 통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경찰 쑥대밭 만들었죠. 여러 가지 네. 경찰국 설치한다, 뭐 한다 하면서 밑단의 경찰 실무진들 책임자들하고 위에 우두머리들하고 사이에 상당한 저는 심리적 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나 이번에 군까지. 네? 군이 이게 해병대를 건드리다니. 정말 저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니. 네. 군이요 마지막 보루예요. 권력을 지키는. 근데 네, 군심 저는 군심이 이탈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군심이 이탈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예산까지 막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다른 하사관이라든지 장교하고 형평성 문제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군심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군심이라는 것은 사실 보수의 어떤 국가와 애국심, 그다음에 군 이런 것들은 보수의 어떤 기반이죠. 네. 이게 저는 엄청난 이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굉장한 타격을 본인이 받았다는 거 아마 분석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보수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거 공정한 상식 아니네? 그럼 뭐지? 이러면서 옛날에 이제 국정농단 수사할 때, 적폐 수사할 때, 네. 그때 있었던 행했던 어떤 그 지나친 잔인함과 절차를 마구 뛰어넘는 네.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것을 마구 무시하는 그때 사실은 우리가 다들 뭔가 좀 약간 흥분돼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네, 네. 탄핵 직후에. 근데 이런 것들 10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영웅처럼 떠올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의 행동들이 전혀 일치되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 말과 이게 이제 신뢰를 잃고 저는 다시 이 보수 내부에서 과거에 그때 수사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금슬금 이제 반감이 올라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박정훈 대령 건하고 네. 권력기관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금 권력기관을 갈라치게 하면서 이것이 애국심이나 국가를 중시하는 또는 민족을 중시하는 그저 일본 지금 항일운동까지 폄하하면서 이 보수의 오히려 어르신들이라든가 정통 보수들한테 굉장한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이념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의 이념 중심 행보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현주 전 의원님 말씀으로 보자면 저는 기지층 갈라치기 같은데. 그러니까 왼쪽 날개를 제끼고 오른쪽 날개를 강화하겠다는데 오른쪽 날개가 반으로 꺾이는 접히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분석대로라면.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뉴라이트들이 막 그것을 부추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것을 실제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네. 우리나라 보수의 맥락이라든가 실제 그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수층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결과는 보수 결집이 아니라 보수 단순히 갈라치기다. 이념적으로 보수층을 갈라치게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국가의 근간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근간을 갈라치고 네, 있다. 굉장히 보수 위험한 플러스. 상황이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수 진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의 근간을 갈라치게 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네. 매우 위험하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김기현 대표가 공천하겠다 강서구청장. 네. 그 공천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공천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사실상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공천이 확정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추측도 나옵니다. 네. 이 결정 국민의힘을 살리는 결정입니까? 아니죠. 사실 민주당 조금 몇 년 전으로 넘어가서요. 사실 네. 이게 권력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 민주당이 그때 그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그 보궐선거 때 네. 그런 그것을 뭐 당원 당규까지 바꾸면서 공천을 했죠. 무리하게 공천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그 전부터 약간 그 조국 사태와 일련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다가 LH 사태 때문에 네. 그게 결정적으로 완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등 돌리게 한 건데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 공천이. 특히 만약 이것을 김태우로 다시 한다? 이러면 선거 비용이 한 40억 들어갑니다. 아니 그분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데 다시 들어간다? 물론 저는 뭐 사면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면 문제도 김태훈은 사면하고 박정훈 대령은 그분도 양심의 목소리를 낸 건데 권력에 네. 저항한 건데 네. 부당한 권력에. 근데 왜 그러면 내 편은 김태훈 내 편이고 박정훈은 나를 이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탄압하고 그런 건가요? 선택적이다. 이게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권력이 근데 오만하고. 이제 어제 조선일보 보면 당 핵심 관계자가 네. 뭐 지더라도 강서구에서 5% 이내로 진다면 수도권 총선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강서구에서 5% 이내로 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지면 나머지 송파 등등등 강남을 제외한 그 인근에 있는 마포, 용산, 마용성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성동 이런 데서는 이길 수 있다는 청신호다. 5% 이내로만 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해몽이 정말 탁월하세요. 그죠? 그래요? 네. 근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 자리였고 김태우 구청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불과 1년 좀 지나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면 1년이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2, 3년 된 것 같아. 근데 작년에 네. 지방선거 했으니까요. 당연히 진 거고요. 최악의 경우 저는 두 자릿수로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에는 두 자릿수로 질 수도 있다. 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 이상, 한 20, 30%, 30% 좀 그렇지만 이제 10몇 %. 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왜 한 자릿수라는 것이 왜 머릿속에 떠오르냐. 그 두 자릿수가 머릿속에 지금 입력돼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두 자릿수로 지겠다.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거다. 예. 자, 근데 이거 무공천 기류가 굉장히 강했고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 그랬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복권 이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게 아니냐. 네. 이게 김기현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었던 거냐. 그렇죠. 사면 복권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급하게 읽자마자 바로 한 것은 그죠? 예.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이 어떤 여러 가지 인사를 보면 네. 정말 그 어떤 자신이 한번 이렇게
편애한달까요? 뭐 좋게 어쨌든, 보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계속 챙기고 이번에 그 손준성 검사 네. 예, 놀랍죠. 놀라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지? 범죄 지금 재판받고 있지 중이에요. 않습니까? 예, 예. 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대화도 안 하잖아요. 영수회담도. 네네.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일관돼야죠. 그런데 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를 승진시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인사가요. 지극히 사적이에요. 지극히 본인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도 친분 관계에 의존하고 있어요. 어떤 객관적 그 역량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해병대 문제도 네. 우리가 짐작컨대는 그 사단장하고의 어떤 인사와 관련된 예?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의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신하고 아까 초반에 그 이준석 대표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하고 좀 안 맞거나 좀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정말 지독하게 예, 정말 잔인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이것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인사 시스템이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바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과 국가 이런 것은 뒷전이고 어떻게든 사적으로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대통령 계속 이념 강조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도 굉장히 사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사실 정부 여당이 해결해야 될 과제 무척 많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한데 특히나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귀추를 모았다는 것이 전국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교권 회복을 외쳤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은 이제 한계에 달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교육 현장이. 네네. 근데 이게 교육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면 수해 방지 문제, 모든 시스템이 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교육은 왜 이렇게 됐냐? 우리 교육의 눈높이 이런 게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네. 교육의 눈높이가 이제 관계자들의 그러니까 학부모, 학생들, 우리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잠재적 수요자들이 눈높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투자는 안 해요. 투자는 안 해. 옛날 그 틀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네, 네. 투자도 안 하고 시스템도 바꾸지 않고 대대적인 뭘 안 해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투자를 해야 돼. 예산을 퍼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준은 높아지고 눈높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걸 누가 메꾸게 되냐? 그 안에 있는 교사들 개인한테 이것을 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쥐어짜는 거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이게 한계에 달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